그 YMCA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창립의 정신. 아까 그 저항 윤초를 통해서 YMCA가 그 창립을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을 바꿔놓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송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YMCA 3.1운동은 한국을 바꿔놓은 그런 거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출발은 사실은 YMCA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아 송진우, 그리고 고아 송진우도 그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붙잡은 것이고, 이런 그 고아 송진우 선생님과 YMCA 관계, 이 정치 사상을 공유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그 용어가 YMCA에서 1930년대에 나온 용어인데 그 용어를 채택해서 고아 송진우가 한민당이 해방이 되고 한민당 수석 총무로 활동을 하실 때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YMCA에서 나온 이 정치 사상, 경제 사상을 그 한민당의 정강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확장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박찬욱 교수님, 서울대학교 전 그 총장 대리, 실제로는 총장이셨던 박찬욱 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박찬욱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 하나를 논문을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그것에 응할 테니까 그 교수님께서는 YMCA 이 논문을 좀 YMCA에서 발표를 해달라 그러셔서 이거 부지런히 써 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굉장히 애쓰셨는데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치학에서도 전공이 한국 현대 정치사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글에서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 송상영 회장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글은 그 말씀하신 거에 부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글에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어가 고하 송진우, 그 다음에 YMCA 운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게 세 개가 주제어인데, 제 작업은 이 세 개 주제어의 연관성을 찾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하 송진우는 당대의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상은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 글에 인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하께서 쓰신 글이나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문사 사절 같은 게 많죠. 그걸 보면은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유학 시절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학지왕이라고 하는 그 유학생 기관지에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상 개혁론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은 읽어보면은 이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정치적 평등, 기회균등 이런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이죠. 이제 사상개혁론의 우선 첫 번째부터 주장하시는 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공교를 타표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향교라든가 공자 사당이 전국에 질비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놀랄 것은 고하 이분은 4살 때부터 한문 공부하시고 스승이 위종척사 의병장이셨던 기사면 선생이시고 아주 굉장히 한학과 그 다음에 이 조선 사대부가 중시하던 성리학에 심취하시던 분인데
그 유학을 통해서 서구 사상으로 대전환을 하시면서 이런 사상 개혁론을 쓰면은 이제 이런 그 공교타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당히 그 시대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문벌 중심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 연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3.1운동을 이제 뭐 그 기획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발표자들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일, 그 25년에 이제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아주 긴 사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글 가운데 이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고아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점이 바로 민족주의적 또 자유민주적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이론은 이 조선민중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스스로 주인되는 민주국가를 세우겠다는 자각에서 아래로부터 분출한 혁신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시각이 제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21년 3월에 청년이라는 잡지, 이때 바로 이것이 이제 이때 여기 그 중앙 YMCA하고 그때 YMC 연합회가 생겨가지고 두 기관의 기관지로서 나오던 청년지에 그 당시 이제 두 기관의 창간호식으로 나온 것이 21년 3월에 나오는 데 보면 남녀 교제에 대해서 짤막한 의견을 발표하십니다. 그 견해를 보면 바로 이 자유민주적인 입장에서 남녀 교제를 긍정하는데, 그리고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자율적인 결단을 통해서 양성을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와 문화가 발전을 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여러분 잘 아시면은 이제 4월 1일 날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는데, 당시에 고아 선생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창간 준비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록한 다음에 동아일보사의 주식회사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데, 주식회사로서는 초대 사장입니다. 동아일보사는 이제 3대 사장인데, 그 사장에 취임하면서 이 동아일보가 지향하는 그 민주주의를 다시 재차 강조하시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어느 특정 기관, 특정 그 집단의 기구가 아니고, 동아일보는 2천만 민중의 공의공론을 표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21년서부터 결국 19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동아일보에 언론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아일보를 발간을 하고 동아일보를 경영하는 것이 일제강점기에서는 문화 이름으로 전개된 민족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 활동이다. 또 3.1운동 이후에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한 희생을 피하려 합법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25년에 나온 그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설에 강조하는 것은 자유, 생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 민족의 주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하의 저작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심화된 그 면모를 잘 보여주는 글이 자유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아주 명논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아일보 사설로 나왔다가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 1932년 4월에 나오는데요. 그 글에 보면은 그 개성을 발휘하는 이 자유의 고귀함을 예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고양하려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밖에 외부로부터 강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속적 의미에서 자유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 적적 의미의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자유를 고양하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생존권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생존권이라는 거는 오늘날 뭐 생활권적 기본권이나 또 사회권 뭐 이런 말로 이제 헌법하는 양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자유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건 불가분이고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그냥 놔두면 무절제한 사욕, 그 다음에 무제한의 사유재산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빈부 심화, 차이를 심화시키는 뭐 그런 병폐들이 많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물질주의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정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도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러시아 혁명은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고서 혁명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자유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존권 운동보다는 우회주의적, 그 합법적 방식인 그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그런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뭐 1900 이제 20년대 말에 이제 글 쓴 그 조선지왕이라는 글에 발표하신 글에 보면 이제 우리 농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근간이 우리는 농업이고 80% 이상이 농민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30년대 가면 거의 반이 소작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폐한 민생을 그 직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장 그 쓰신 글의 요점은 소작인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소작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주는 이 가렴주구를 통해서 그 민생을 피폐하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의 돼서 결국 45년 9월에 그 한국민주당이 창당되었을 때 이 강령과 정책에 여러 측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이 한민당의 실질적인 당수 수석 총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이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창당 작업과 이 그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45년 12월에 가면 이제 돌아가시기 뭐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한민당의 정견을 당수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와 결국은 이제 그 민생 문제에 대한 강조죠. 민주의 정치를 수립해야 된다.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인데 지금 아까 김명국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민주주의 플러스 경제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점 자본을 제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자본, 또 국가의 기관 산업 이런 것은 국영화 내지 공영. 그리고 이제 이 농촌의 이 토지 정책은 경제화 위전 원칙에 맞춰서 일본인 소유 토지는 몰수하고 조선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 제한을 소유 제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생활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이제 이런 틀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고아와 YMC를 비롯한 기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아는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친화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이 고아의 그 YMC 운동에 대한 그 적극적인 가담 이거에 비추어서 고아하고 YMC는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도적인 인물인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김종식, 유옥겸, 백관수, 뭐 장덕수, 조병옥 이런 분들하고 가까웠고 개인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민주운동에 같이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YMC를 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MC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동역자로서의 고하, 그걸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하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물론 여기에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이런 입장에는 바로 이상재, 이승만, 장덕수 등의 이제 YMC 그 흥업구락부 계열의 신학적 입장이 거기 상통되는 거고 그것과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부적 인간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료 인간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명이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구원이 돼서 구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회복음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결국 공평한 경제적 분배가 기독교의 정의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사상이 결국은 그 고하의 진보적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 시간 되면 이제 마칠 텐데요. 아까 강조했습니다만은 고아는 16세까지는 성령에 심취했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 그 유학 직전까지는 개화사상이나 기독교 교회나 신학문이나 이런 거하고 본격적으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알아야 적을 친다, 그런 깨달음 때문에 인천 김성수, 그 다음에 근천 백관 선생이랑 유학을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해서, 일본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이지랑 다음에 이제 다이쇼 시대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구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주의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조선이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를 염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학생들이 모이는 공간,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YMC, 김정수 선생이랑 이제 YMC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YMC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학생들이 뭐 예배 보고 뭐 친교하고 뭐 그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식민지 시대에 영사관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거기서 관리하고, 유학생들이 거기 만나서 친교도 할 거고, 거기서 또 사자후를 토하면서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 일하고, 뭐 그런 어떤 그 터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경의 그 조선 YMC는 조선 유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학습하는 그런 터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하도 이제 유학생 친목회 활동들 하고 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이제 발전을 보면 우선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하는데, 자유주의가 처음에 이제 존 로크라든가 아담 스미스 때는 이 제한 정부론,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였는데, 이 자유주의가 진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병폐가 발생하니까,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입하지 않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자기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사회가 그런 조건을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는 아까 말한 그 제한정보론을 이폰주의는 그대로 가고, 정치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뭐 수종자본주의라든가 뭐 진보적 자유라든가 뭐 사회적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복지적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보된 의미의 자유주의를 고아 선생이 배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교양과 재산이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19세기 후반서부터 점차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평등 선거권,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대중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나 선거나 의회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작동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내재적으로 좀 갈등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가 되면 서구에서는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배우고 수용한 것이 이제 고아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3.1운동 기획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YMCA 학관 출신이 송계백 통해서 이렇게 되고, 뭐 3.1운동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저 함재봉 선생 그 할아버지는 모르셨지만 그 송암 선생도 그랬지만 고아 선생도 결국은 33인의 이름은 안 알렸지만 결국은 이 운동하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그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천도교를 묶고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데 큰 공로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아 선생이 이제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셔서 고향 담양에 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학교 설립기금 모금을 하다가 또 다시 그날 겨울에 그해 겨울에 또 한 3개월 또 감금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민주운동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1921년부터 동아일보가 이제 40년에 이제 최종으로 폐간이 되고 다시 이제 45년 12월 1일 기해서 중간이 됐는데 이 동아일보하고 이제 뭐 고하가 없다면 동아일보를 얘기할 수가 없는 사장, 주필, 뭐 고문 이러면서 이제 언론 활동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언론 활동 동안에 YMCA의 관계라는 건 이건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YMC 운동하고 동아일보가 벌이는 운동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신흥우, 또 이승훈, 조만식, 이감성, 그 이전에 뭐 이상재 뭐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그 교류뿐만 아니라 같이 동지로서 활동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이미 그 간도 대진 이후에 동경 YMC 건물 복구에 그 애를 쓰신 거 뭐 그것도 여기 아까 말씀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MC 국제 활동 그러니까 그 1925년에 제1차 태평양이라든가 29년에 제3차 그 범태평양에 이 기독교 인사, 이 YMC 인사들하고 같이 그 참여를 하셔서 갔다 오셔가지고 쓴 그 사설이 세계대세와 조선인의 장래라고 하는 무려 15회의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겁니다. 여기에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여러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 논설에서 보면은 그 세계 그때 이제 1920년대니까 세계 양차대전의 전간기라 그러죠. 그때 이미 미소 대결을 예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은 이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남봉 행세를 하는 정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범국이다. 결국은 이렇게 미소 갈등이 있을 때 한국이 러시아식으로 가느냐, 소비에트 러시아식으로 가느냐, 또 미국식으로 가느냐 할 때 결국 미국식으로 가는 쪽에 대한 그 진로에 대한 그런 걸 시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은 그 건국 활동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 고하는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와는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뭐 신간의 때도 그랬고 이제 그동안 민족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들하고는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공산주의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반공 노선이 이제 건국 활동에도 분명했던 거죠. 결국 여인형의 건준 참여를 거절한 것도 건준 이거는 곧 인공으로 변전돼야 인민공화국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에 휘둘리는 그런 여운형 그런 모습을 예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반탁 신중론 이런 문제도 결국 이런 반공 노선인데 이 반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하의 신념, 그다음에 고하의 인생과 역사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고하의 판단력 이것이 반영이 돼서 결국 반공 노선을 명확히 한 겁니다. 벌써 아까 말씀드린 그 태평양회의 때 1925년에 우남을 만납니다. 사실 이승만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리신 그 특별 집회 동경에서의 1912년 4월 때 우남이 이제 학위 마치고 와서 YMC에서 학생부 간사하다가 하령회 때 그 학생 지도했는데 그게 이제 테라우치가 뭐 총독을 갖다가 뭐 암살한다고 하는 그 조작된 배고인 사건 가지고 윤치호가
구금이 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2차 망명을 할 때 동경을 들려갔을 때 운암이 동경을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 이승만하고 만나고 조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하와이에 걸린 이 제1회 태평양 회의 때 또 운암을 만납니다. 그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결국 뭐 그동안에 연락을 있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결국 운암 노선하고 고하 노선이 합치됐기 때문에 결국 운암하고 같이 이제 정책 활동을 한 것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로서의 특성입니다. 이제 그 막스 웨버라고 하는 그 대단한 걸출한 사회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스 웨버가 뮌헨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한 것인데,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다닐 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쩔쩔매고 읽었습니다만 독일어로 그 소명을 해서 정치를 읽었을 게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진짜 명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치가로서의 특질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통찰력,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하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막스 웨버가 강조했던 그런 그 세 가지 지도자들 교서를 제가 읽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그 첫 번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해안이나 선견지명이나 신중한 판단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한민족의 장래에 대한 해안,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해안 통찰력을 가졌던 것,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오늘을 가져오게 된 그러한 그 기반이 됐던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영 목사가, 그 청년 강원영 목사가 바로 그 경교장에서 벌렸던 그 신탁 통치에 대한 토론 때 고하를 처음 보면서 고하가 반탁 신중론을 갖다가 내세우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의연한 모습, 그 이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아의 그 열정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민족운동을 하면서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는, 결국은 그 뭐 돌아가시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자기 목숨을 내놓는 책임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제가 뭐 길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걸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아까 막스 웨버 세 가지 말고도 포용력입니다. 고하는 상당히 특출난 분이, 이게 특출난 게 뭐냐면 이분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제 한민당의 그 초기에 모였던 인재들이나 또 한민당의 이 그 정강 정책, 이것이 바로 이분의 포용력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재를 두루 받아들이고 적재적소 배쳐하고, 그 다음에 한민당 조직은 양반이 당수였지만은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힘이라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모이면 안 돼요. 이거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공산주의하고는 선을 거셨지만, 그 공산주의자에 대한에서는 인간적인 포용하셨어요. 박헌영, 홍명이, 김약수 다 동아일보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당 초기에는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고아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족주의자지만 김병로 씨 같은 분도, 김병 선생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강 정책이 좀 보수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민당의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좀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고 좋아졌을 텐데,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인생관을 보면은 동아일보 때 사원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교우의 신조라는 게 뭐냐, 신의입니다. 신의. 그러니까 언론이나 학교나 이제 중학교 같이 훌륭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은 귀한데,
고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 제조가 신의를 배경하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내가 교구할 때의 신조는 오직 신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포용력을 발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